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테슬라가 7.43% 올라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S&P 500은 0.2% 정도 떨어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 시장에 있어서 여기 게마 레벨이 4,000에 있고 콜월이 4,000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게마 레벨이 4,000 이상으로 재조정되지 않는 이상은 S&P 500이 4,000을 깨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개해드린 자료인데요. S&P 500이 주가와 달러가 보여주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차트는 S&P 500이고 여기 주황색 차트는 달러인데 보시면 이렇게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은 반대로 상승을 하고요.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은 하락하는 이렇게 인버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며 저 또한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피셜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달러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지금 달러가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럽 센트럴 뱅크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2월 달에는 0.5%의 금리 인상을 하고 3월 달에는 원래 0.5%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0.25% 이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기사가 10시쯤에 나왔는데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101달러 부근에 있었던 달러가 이렇게 바로 102달러까지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가 어떠한 이유에서 상승하는지 그리고 하락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환율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통화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전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연준은 2월달에 0.5%, 3월달에 0.5%, 그리고 그 이후에도 0.5%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유로화는 강해졌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러가 하락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yield curve control 하면서 엔화의 가치 또한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엔화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또 이렇게 하락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달러가 하락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엔화와 유로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또한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중국 위안화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달러와 위안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여기 노란 색깔의 차트를 보시면은 달러인 파란색 차트와 함께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자에는 달러가 잡혀 있고요. 분모에는 위안화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11월을 시점으로 해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띠기 시작하면서 달러 위안 차트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달러 위안의 차트가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했기 때문에 하락한 것이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당연히 중국 리오프닝 때문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강해졌다는 단서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리와 철 가격인데요. 보시면은 위안화가 강해지면서 구리의 가격이 반대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구리와 철 못지않게 수입되는 것이 바로 원유입니다. 원유는 원유 거래에 있어서 워낙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는 곳이라 철과 구리만큼 이렇게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원유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12월 19일 멤버십 분들 상으로 원유 인덱스 중 하나인 WTI의 차트가 Falling Wedge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하락해주고 있으니 다시 상승으로 바뀌어서 85달러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월 12일에 원유 차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드리면서 드디어 베리시한 트렌드에서 벗어나 불리시한 트렌드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76달러대 공유를 드렸고 지금 WTI는 82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유 섹터 중 세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한 CPE는 17.60%가 올랐고 60% 가까이 배당을 주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페트롤브라스도 17%가 올랐으며 OB, 옥시덴탈, OVB는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중입니다. 저는 이처럼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크로 분석,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첨가하여 함께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안전하게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유에 대한 업데이트는 텔레그램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달러가 앞으로도 강세를 보여줄 만한 이유는 여기 바로 Bank of Japan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 Bank of Japan에서 금리 관련 발표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랐고 기대감 이상으로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고 이것은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 유지라는 말과 함께 분모에 있는 엔화가 약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달러 엔 환율은 2% 올라가 주었죠. 이처럼 이러한 이벤트 하나하나가 사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달러를 대상으로 다시 상승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상승을 보여준 S&P 500은 달러가 상승을 했을 때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제가 S&P 500을 대상으로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 분들과는 원유 섹터를 대상으로는 매우 bullish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S&P 500과는 달리 에너지 섹터 자체가 10도 안 되는 9.5의 P/E 멀티플밖에 보여주지 않는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이고요.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CPU와 같은 원유 기업들 또한 한때 P/E 멀티플 1 후반이었지만 주가가 올라주면서 이제 고작 2.04밖에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원유 섹터 내에서도 저평가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CPU와 같은 기업이 왜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이유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러한 단점이 점점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면 기업이 저평가에서 적정 주가 혹은 다시 고평가를 받아주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인 CPI는 하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데 오히려 해징이 돼주는 것과 다름없는지라 사실 CPI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